논문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약간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논문을 쓰면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충분히 열심히 썼고 잘 썼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걸 한번 좀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근히 이런 데서 티가 나고 이거는 갑자기 그분이 어떤 분이든 논문의 퀄리티가 확 낮아 보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논문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에디터 리젝, 메이저 리비전, 마이너 리비전, 그다음에 억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리젝은요, 그냥 리뷰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에디터 선에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뭐 논문 주제랑 안 맞거나 뭐 어떤 수준 이하거나 이런 바로 쳐내는 거고요. 메이저 리비전은 사실상 떨어진 겁니다. 사실상 떨어진 건데 어, 떨어진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거의 다시 한다고 보셔야 돼요. 마이너 리비전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것만 고치면 된다. 큰 흐름은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 리비전은 사실상 스펙으로 쓸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억셉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네 번째는 억셉인데 이건 최종적으로 되는 거라서 한 방에 딱 빠져 억셉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마이너 리비전 한 번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억셉을 가게 됩니다. 물론 뭐 이제 저널지마다 세부적으로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에디터 리젝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마이너 리전 같은 건 제가 그 모든 분야를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리뷰 보고 잘 다시 고쳐서 내시고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이나 그 교신 저자분하고 잘 이야기해서 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에디터 리젝은요, 이유도 잘 안 알려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좀 언급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어른들의 사정입니다.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은근히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여러분들 저널즈는요, 사이테이션 얼마나 사이테이션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하는 저널즈의 레퍼런스 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적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인트로나 이런 데 쓰실 때 그 타겟지 저널을 많이 사이테이션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몇 개부터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최대한 많이 사이테이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은근히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메일 주소를 웬만해서는 그 소속 메일을 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여러분들 직업 같은 것도 당연히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쓰셔야겠죠. 특히 이건 교신 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교신 저자가 평상시에 쓰는 그런 메일 주소 쓰시지 마시고 이제 좀 괜찮은데 아니면 그 직업 그 메일 있잖아요. 그거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그걸 안 쓰고 굳이 자기가 평상시에 쓰는 메일로 쓰는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성실한 커버레터. 커버레터는 딱히 이제 양식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도 없는데 뭐 에디터 입장에서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거 커버레터 같은 경우는 이제 돌려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널지 이름을 틀리거나 날짜를 틀리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당연히 이런 거는 에디 입장 보고 제가 에디터여도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디터 입장에서 이런 걸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수도 없이 많은 저널지가 들어오는데 이걸 빨리빨리 쳐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부족한 글쓰기 이것도 좀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먼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어떻게 미쳐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국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도 영어권도 아닌 국가. 거기에서 오는 논문인데 앱스트랙부터 좀 뭔가 어설퍼요 영어가. 아니면은 뭔가 좀 그러니까 뭔가 안 맞아요. 문법 같은 거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안 쓰는 단어 쓰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인트로에서 막 오타가 있고 이래요. 그럼 당연히 안 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데 에디터를 짜증나게 하면 안 돼, 리뷰어를. 둘 다. 막 정의되지 처음에 정의하지도 않은 용어를 막 남발을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내 머릿속 생각만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가 아냐고요.
물론 그 분야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약자는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대화를 하다가 보면 너무 어려운 게 자기가 이런 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떠냐? 근데 그 용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신들이 그걸 쓴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랑 관련이 있는 분야인데도 저도 그 단어를 쓰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연구실에 쓰거나 그 사람만 쓰거나 아니면 그 지인들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분야만 쓰거나 심지어 그 약자가 다른 분야인데 겹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정말 이렇게 막 쓰시면은 읽다 보면 짜증납니다. 저는 아직도 좀 기억이 나요. 그 음악 쪽에 계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벨로시티 우리로 치면 속도라는 개념 있잖아요. 근데 자꾸 그 피아노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피아노 칠 때 벨로시티가 다르다, 벨로시티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는 속도가 다르다는 건가? 아니면 이 손가락 누르는 속도가 다른 건데 이 손 앞 누르는 앞을 벨로시티라고 한다고 해요. 뭐 그분이 정확히 쓰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정의를 한번 해줘야 돼요. 다른 어떤 영어 단어를 쓰거나 약자를 쓰거나 다 이럴 때는. 이런 거를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당연히 이런 거 신경 안 쓰면요. 리젝트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부족한 리터처 리뷰입니다. 이거는요. 아닌데요. 저 열심히 봤는데요. 라고 할 텐데 이거 조금만 질문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이미 연구된 주제나 유행이 한참 지난 거 꺼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시대에 그래서 최근 논문들은 보세요. 거기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인트로가 되게 정말 뭐 짧고 뭔가 이게 뭐 내용도 빈약하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연구를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한번 거꾸로 질문해 보세요. 그럼 왜 딴 사람들은 그걸 안 했을까? 안 한 이유가 내가 천재여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안 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알아내셔야 돼요. 왜 안 했을까? 근데 반드시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한 건데 제대로 안 알아봤으니까 내가 처음 한 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연구 거기서 1, 2년 했는데 그 분야에 있던 모든 사람이 못 알아낸 걸 1, 2년 만에 다 알아내서 연구를 한다고? 이게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계 수많은 천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파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인트로를 적어보시는데 스스로가 굉장히 거의 시비를 걸어보세요. 이걸 왜 안 해? 너무 당연한 것도. 이걸 왜 안 했을까? 나도 생각할 수 있는 걸 왜 안 했을까? 이걸 끊임없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용 전개 분인데 앞에 거랑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A, B, C 전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이런 식의 전개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발표할 때는 대단한 논문 같아요. 이러면 너무나 명확하고. 근데 왜 안 됐을까를 꼭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A를 안 쓴 이유가 있을 거고요. B를 안 쓴 이유가 있고 C를 안 쓴 이유가 있고 하필 A에서 B로 안 넘어간 이유가 있을 거고요. B가 C로 안 넘어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A, B, C 괜찮은데 A에서 C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다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인트로에 다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전개 같은 거 할 때 그 검증 기법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 이건 외국인들 논문 리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통계 기법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전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있다 보니까 그냥 막 갖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때 쓰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그냥 넘어가 주는 리뷰어도 있는데 뭐 저도 사실 넘어가 주는 리뷰어 중에 하나인데 지적은 합니다. 지적은 합니다. 왜냐면 제가 가끔 논문 쓰면은 거꾸로 잘못 알고 있으면서 지적한 리뷰어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좀 알려주는 편이고 그 검증하는 방법 자체가요 공인되지 않은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만의 어떤 방법으로 설득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많이 위험하죠. 당연히 그 얘기도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도 이거 네 번째는 약간
처음 연구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큰 실수였는데요. 어떤 걸 밝혀야 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때려 넣는 겁니다. 다 알아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읽을 엄두가 안 나요. 변수가 한 200개가 됩니다. 그걸 다 분석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볼 건데요? 거기서 스페시픽하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원래 버리는 게 더 아깝거든요. 잘라내는 것도. 근데 이런 걸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의 자세한 내용을 언급한 거 아니에요. 에디터 리젝하고 메이저 리비전 이 측면에서 특히 에디터 리젝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왜 떨어지는지 그것도 잘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혹은 쉽게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